이 시간은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또 대면으로 직접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현장에서 직접 발표가 끝난 다음에 토론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발표자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 또 토론자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기주도적 삶 지원에 있어 사람 중심 생각 PCT의 실천과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우리 서울시립 장애인 복지관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의 최미영 국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한 5분 정도 오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을 20분에서 25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위해서 원래 4분을 저희들이 모셨는데요. 한 분이 갑자기 그 시설에 그 문제가 생겨서 오늘 못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과를 조금 여유 있게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오늘 토론자는 이경준 교수님 잠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임규환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의 정유진 사무국장님, 이렇게 세 분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도적 삶 지원에 있어 사람 중심 생각의 실천과 성과라는 주제로 25분 정도 우리 최미영 국장님께서 우리 사회분과이십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최미영 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를 맡은 최미영이고요. 사회분과 위원장님이랑 또 저희 동료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기주도적 삶 지원, 아까 오전에 기획 세션에도 보니까 이제는 인권과 권리 기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인권과 권리 기반에 근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발표는요, 사람 중심 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진 않고요. 그 전체 실천 패러다임 중에 사람 중심 생각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 중심 생각이 장애인 자기주도적 삶 지원을 위한 모든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또 저희 동료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실천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발표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탈시설이나 또 개인 예산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어디에 살 것인가라는 주거나 또 예산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사람이 누구이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와 일상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 중심에서의 어떤 지원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주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좋은 삶에 있어서 직접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 중심 생각의 작은 실천들을 오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장애인 복지 동향과 PCP인데요. 최근에 당사자들의 어떤 요구와 PCP의 실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동영상으로 조금 볼 건데요. 왜냐하면 지역의 여느 시민과 같이 똑같은 보통의 삶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이 부분이 요구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팬데믹으로 지원 시스템의 변화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면 팬데믹 안에서 전문가 주도의 그다음에 빌딩 주간에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한계에 닥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삶터,
그리고 당사자의 일상 속에서의 어떤 지원들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시설이나 장애인 개인별 예산 부분도 사실은 사람 중심 계획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장애인의 어떤 탈시설을 지원한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런 사람 중심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요, CMS에 의해서 발령된 파이널 룰에 의해서 올해 3월부터는 모든 주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분의 어떤 선호와 목적이 반영된 PCP를 개발하고 이에 준해서 그들의 커뮤니티 리빙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이란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싶지만 오늘은 이제 PCT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미국은요, 예산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일상의 주도권과 좋은 삶에 있어서 그 사람 옆에 누가 서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NCA PPS는요, 미국에서 국립센터인데요. 사람 중심의 실천과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에서 설립한 그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의 주도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큰 시설을 갈아서 작은 집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그것 자체가 주도적인 삶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인 당사자의 행복한 삶과 주변인의 변화들을 우리가 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각 개인이 원하고 개인의 미래 준비에 맞는 지원이 되고 있는가가 여전히 저 또한 고민입니다. 이제 사람 중심 생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 생각은요, 저희가 큰 장애복지 패러다임, 그러니까 시스템 중심에 어떻게 되면 조금 더 발전된 사람 중심 계획이라는 PCP의 여러 그런 그러니까 방향 안에서요, 각각의 이름이 달리한 신참 모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에센셜 라이프 스타일 계획을 만든 마이클 스멀이 창안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중심 계획이 페이퍼로 주어져 있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그건 사람 중심 실천이 아니다. 계획이 있고로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람 중심 실천에 닿기 위한 어떤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람 중심 생각을 바라보는 걸 느꼈고요. 제가 2019년도에 미국의 워싱턴 DC의 장애인 서비스국에 방문을 했을 때요, 깜짝 놀라는 건요, 여기 발표하신 분이 공무원 분이세요. 근데 공무원분이 이런 사람 중심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본인도 똑같은 지원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정부 차원에서 또 공무원들에도 이런 적용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되고 있는 게요, 어떠한 사람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일상적으로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람 중심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훌륭한 사람 중심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은 소수가 알아도 되지만 장애인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 중심 생각과 관련된 좋은 기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이게 매우 의지적인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요, 저희 자체가 휴먼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도구인데 이미 저희가 저희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 사람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지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 중심 생각의 역할은요, 이 생각이라는 게 계획서에 담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관찰 렌즈인데요. 제가 이제 실천을 하면서 또 동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실천의 렌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봅니다. 어떤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곳에서는 도벽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행동치료가 너무나 시급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다른 곳에 왔을 때는 그분이 도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좋은 아침에는 10,000원짜리 5장이 너무나 소중해. 그래서 이분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핸드백에 10,000원짜리 5장을 잘 지켜주는 게 좋은 지원이고 좋은 하루의 시작이야. 그래서 사실은 도벽이 있는 사람, 그 행동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10,000원짜리 5장이 또 그분이 원하고
소지품으로 늘 가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면서 그분의 편안한 하루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계획을 세웠고 그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계획서로 규결되지 못했던 지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식과 기술보다는요,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생각과 태도 그리고 상호작용의 방법의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주신 생각은요, 저희가 사람 주신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정말 당사자의 맞게 실행되고 생생하게 유지되는데 필요한 촉진의 기술과 도구가 되는 측면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주신 생각이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존중이 담긴 경청에 대한 강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서포트하는 부분입니다. 존중이 담긴 경청은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어서 이게 대단한 기술이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천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많이 깨달습니다. 어느 분이 바리스타가 되겠다고 왔지만 그분이 굉장히 큰 손떨림이 있었고 그분이 레시피를 외우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곧장 그분이 할 수 있는 기능에 합당한 직업들을 권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대화를 하는 거죠. 왜 바리스타가 되고 싶고 왜 카페에 있고 싶습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거는 깔끔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고 유니폼을 입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그분한테 중요한 게 이루어진다라면 다른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롯데월드에서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그런 또 이렇게 자기 미래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존중이 담긴 경청은 굉장한 실천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 주신 생각에서의 지원법들은요, 단순한 어떤 선택이 아니라 늘 효과적인 삶의 균형들을 찾고자 하고 어떤 하나의 선택을 했을 때 트레이드 오프되는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와 끊임없이 여쭙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성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 복지관의 서비스가 종료됐을 때 그분의 좋은 지원들이 타기관으로 이렇게 넘겨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겪어왔는데요. 그래서 정말 당사자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정보들을 조직하고 이것들이 넘나들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접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내 앞에 서 있는 당사자가 그 사람 삶에 있어서 내용 전문가고 그 부모가 내용 전문가고 그분이 거주시설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면 거주시설 동료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하는 과정 전문가와 내용 전문가가 파트너십으로 일을 해나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멈춰서서 내용 전문가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그것들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알고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위해서 11가지의 기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11가지의 기술들이 있고요. 핵심 개념에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한 거 둘 사이의 균형을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은 그 사람이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고 모든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정말 만족하고 위로받고 행복하고 성취하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안 되고 어려운 지점은 1000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편안하고 위로받고 한 발짝 뛰게 하는 내적 동기를 마련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아는 것들 또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아는 건데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작은 트라우마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 건지 또 공동체에서의 그 사람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PCT에서는요. 장애인이 아니라 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 동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장애라는 거에 포커싱이 되면서 폰은 너무나 많이 접근을 하면서 정작 투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는가 내지는 투를 잘 알므로써 그분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더 다가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PCT의 핵심 개념들을 저희 동료들과 나누면서 저희가 느끼는 많은 얘기들은요. 아, 이게 꼭 장애를 떠나서 한 사람을 보편적인 사람으로 먼저 본다라는 거죠. 자폐성 장애인 누구가 아니라 암사동에 사는 누구신데 그분의 좋아하는 거, 그분을 위해 중요한 것들, 이것들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애의 위치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국립센터에서도 보면 장애의 영역도 있지만 노인의 영역이나 롱텀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에 똑같이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적용들 그리고 실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가 수년간 보아온 게요. 타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중요한 것들은 많이 다뤄지는 반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은 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무시되어 왔던 부분이 많고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바라볼 때도 포는 굉장히 많이 있어도 투는 적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사람이 기분 나쁜 하루를 보냈을 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분이 많이 먹고 살이 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이어트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늘 우리는 그렇게 어떤 행동의 변화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왜 무슨 이유로 나쁜 하루가 있고 무엇을 잃어버려서 나쁜 하루가 되고 있는지 그 기저를 살펴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PCT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모드를 보고 맥락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슬라이드는 시청가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전문가라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저는 이제 실천가고 지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지원자들이 늘 위기 모드에 있대요.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뭔가 이슈가 생기면 바로 대응하는 체계가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멈춰서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문제인지 우리가 알아내고 그거를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나고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방향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때때로 저희가 사물이 아니잖아요. 1,000원짜리 사물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어떤 거는 주의하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때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험들을 했고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깊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와 좌절과 분노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PCT에서는 늘 멈춰서서 생각해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서포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7가지 질문들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아까 의지적인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CT에 대한 훈련들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이제 해봤던 훈련들은 기본 과정 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더 잘 지원할 것인가. 또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배움들이 있다라면 이 배움을 내 안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쉽게 잘 공유하고 기록하고 지원들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개념과 기술에 대한 퍼즐들을 놓고 계속적인 학습들을 해나가고 있는 게 이 PCT의 어떤 큰 강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사람주시 생각의 실천과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토론자분이 한 분 참석을 못 하셔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25분 얘기했는데요. 제가 5분만 더 써서 30분에 35분 사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의 속도가 조금 빨라서 불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실천은요. 이건 강동구에서 장애인 당사자 그룹으로부터 스터디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PCT의 저자인 스머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지금은 한국 내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실천하는 모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게더링 대회들을 하고 있는데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될까요?
의지적 정성을 가지고 이 실천들을 조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학습 공동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당사자로부터의 배움들 또 좋은 지원을 이어가는 학습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특히나 사람 중심 실천과 대화라고 월간 게더링들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의미 있는 거는요. 거주시설 IL, 부모의 그다음에 복지관들이 다 네트워크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언어들이 있어서 그런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일전선상에서 굉장히 잘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PCT의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여기 지금 나오신 분은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도전적 행동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신데요. 그분을 바라볼 때도 저희가 도전적 행동 넘어 이분에게 중요한 거, 이분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기관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갈 때 이분의 긍정적으로 이분을 소개하고요. 이분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내고 이분을 잘 서포트한 방법들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언어적이거나 소통에 오해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의사소통 차트를 통해서 처음 만나는 분들도 좀 당황하지 않고 좋은 지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때로 이분의 좋은 하루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게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더라도 이런 좋은 하루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에 대한 정보들을 하고요. 저희가 직업 부분에 있어서도 직업적인 전망을 찾은 데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도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슈가 생길 때 늘 저희가 당사자 중심이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사자로부터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각자의 입장들을 좀 확연히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서비스의 기록이요. 프로그레스 노트라고 하는 게 뭐하고 제공자 입장에서 저희가 한 거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러닝 로그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것들은 매우 의미 있었고 어떤 거는 매우 힘들고 어떤 거는 다음에 피해야 되고 어떤 거는 우리가 그거를 기억했다가 다음에 유지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 중심으로 기록 체계가 바뀌고요. 또 하나는 이 4+1이라는 툴은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찰들을 하게 하고 다음에 계획들을 하게 되는데 때때로요. A라는 지원자가 시도했던 거를 B라는 지원자가 그대로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PCT에서는 지역에는 한 사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지원들이 가정과 연계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꾀하고 있습니다. 실천에서 이 당사자들의 지역의 삶 지원을 위한 실천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있다라면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면서 그분이 지역사회 어느 시민과 또 어느 모임과 연계돼야 될 건지를 저희가 찾고요. 또 탈시설 장애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거주시설과의 파트너십으로 당사자의 삶의 그림과 지원계획 수립들을 차분히 좀 당사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 욕구 조사 SIS 하기 전에 사람 중심 계획들을 먼저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별 ISP를 수립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이 S라는 재활원에 사람 중심 생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자들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공동의 언어와 선으로 저희가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 많은 거는요. 많은 시간의 대화가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와 접근이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재 트레이너 양성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팬데믹이긴 하지만 그 온라인 버전으로 미국과 연계해서 교육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교육을 하면서 놀라운 점은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계속 워크북을 작성하고 활동지를 하고 파트너와 논의를 해야 되고 나를 성찰하고 다시 과제를 제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했던 거하고는 조금 굉장히 다른 부분의 어떤 교육 방식이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성과 부분들을 이제 짧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직접 지원인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치려 하기보다는 지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 맞춰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를 넘어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삶의 균형들을 조금 바라보고, 우리 기관의 이용자건 이용자가 아니거는 그거를 넘어서 지역사회 어떤 당사자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모색하는 부분에 조금, 특히나 관계망을 모색하는 부분에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삶의 주체인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그 다음에 내용 전문가에 대한 파트너십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고 시도했던 부분들은 당사자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잘 유지하고 전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PCD나 OPD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 중심의 어떤 접근들이요, 그 사람의 금쪽 같은 지역사회 관계망들이 그냥 사회복지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중요한 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중심의 접근이 지역 중심의 실제적인 리얼한 관계를 만드는 데 좀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사진은요, 제가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의논하는 부분인데요. 공통의 언어와 기술들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기관을 넘어서 이렇게 커뮤니티 리빙 형성 부분의 성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하면서요, 저희가 어떤 한 사람의 자기주도적인 삶 지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필요해요. 사람 중심 생각만 필요하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지만 돈과 주택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직접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생각과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국장님께서 정말 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귀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최미영 국장님께 우리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PCT에 대한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님들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촬영 때문에 요거 좀 네임을 예, 우리 발표자도 여기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자립생활이 2000년대에 등장하고 그 이후에 자립생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장애인복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이후에 PCP는 당사자 중심의 지원 체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인 분야에 있어서도 PCP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고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PCP를 할 때에 PCP는 사람 중심의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고 또 실천 과정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PCT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그 실질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원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PCT에 대한 이론은 오래전에 소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이 PCT를 실천적인 개념으로 연구하고 세미나를 하고 전국대회를 하는 이런 그 실천 활동들은 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코로나 2년 과정, 또 그 이전 2019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미영 국장님을 중심으로 서울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들이 이어져 왔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실질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PCT를 실천 현장에서 또 학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토론을 위해서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우리 이경준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경준입니다. 사실 오늘 최미영 국장님이 발제를 하기까지 저의 공헌이 되게 컸습니다. 예, 현장에서 힘들어 죽겠다, 일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분들도 다 같이 공유할 만한 좋은 주제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고요. 제안을 했고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를 토론자로 지정했다는 거죠. 예, 저는 그걸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또 토론자로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잊혀지기도 쉬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쉬움보다는 덕분에 더 공부했고 기초를 한 번 더 다지는 저 자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어떤 의미를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론문보다는 그냥 일종의 감상문 그리고 여기 최명 국장님이 발제를 하시면서 쓰셨던 몇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하면서 저의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몇 가지 생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저의 이제 수호 주제를 보시면 생각의 주체와 힘에 대하여라고 제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생각을 한다는 게 모든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한 시작인 것은 분명한데 지금까지 우리 현장에서 또 학문 연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이고 당사자 중심이고 그들의 자립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원을 한다, 연구를 한다라고 해왔지만 정작 뭐 때문에? 라는 생각에 대해서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에 놓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일방적인 지원자의 관점이 아니라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근본적인 생각을 잘 가져야만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이나 이런 표현들 전혀 모르시는 내용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가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해왔지만 그것이 간혹 놓쳐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 하나, 둘,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플 퍼스트 운동도 있고 실제로 이런 조직화해서 당사자 운동도 많이 하고 있죠. 또 당사자주의 어떤 주창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그런 인간다움이나 여기 권리에 대한 주장은 엄청나게 해왔는데 결국 그 권리의 주창을 하기 위한 그 사람 우리의 지원의 대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더 필요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강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지원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소 새삼스럽지만 어떤 기초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이 생각의 힘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의 첫 단락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하는 분들 이른바 이러한 분들이 열심히 지원을 하시고 아까 자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발제자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생각과 태도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이들이 지나치게 병적인 이른바 헬퍼 신드롬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무조건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병적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생각의 대상 그리고 생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장애인 당사자를 오히려 대상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더란 이야기죠. 이러한 PCP를 위해서 그리고 PCP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PCT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지원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생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련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할 것인가라는 궁극의 방향성을 제대로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한 것 요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화두를 깨친 것처럼 굉장한 어떤 그 임팩트랄까요? 그러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느낌이
저에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물론 지원자들의 생각이나 태도를 중심으로 이 발제 원고가 써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보면 사람 중심 생각의 주체는 누구인가? 지원자인가? 장애 당사자인가? 당연히 지원자 관점에서 쓰여지긴 했지만 그러면 이 장애 당사자를 위한 사람 중심 생각 이거를 우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까지 어느 정도나 신뢰성 있게 그리고 인간답게 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할까? 참 그러니까 기준이나 어떤 범주가 굉장히 좀 막막하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아무리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익혔다 하더라도 과연 장애인 당사자 그 주체성을 이해하고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조금 더 그 근원적인 질문들을 계속 마음에 담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보완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도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당사자의 사람 중심 생각의 주체성 이건 어떻게 논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시면 당사자의 주도적인 삶 그래서 이것은 내 삶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의식 그런 주도적인 삶을 위한 자기 방식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 오로지 지원을 받아서만 가능한가? 또 어떤 식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당사자의 주체의식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고양될 수도 있고 더 무시될 수도 있는 그런 극단의 과정이 충분히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해져서 그래야 자기 주도적인 삶에 대한 지원이 이 지원을 통해서 정말 이건 내 거고 내 권리로서 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자립할 수 있어 자의식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또한 위험스러운 지원자들만의 생각으로 지원자들만의 희망으로 오도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함께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른바 의존적 자립이라고 해서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좀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Dependent Independence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펜던트하고 인디펜던트하고 정반대의 표현 같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한적인 삶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삶 속에서 지원을 필수로 받아야만 하고 그것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나 자립적인 어떤 생활 요소들이 가미가 됨으로써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의존적 자립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을 조금 더 중화하고 조금 보편적 인식 속에서 상대적 자립이라는 개념을 또 쓰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립과 의존과 이런 것들의 조화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important to와 important for의 균형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자기결정적 삶까지 이어짐으로써 이 주제에 맞는 자기 주도적 삶을 그가 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서포터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자립적이고 또는 자기결정적이고 또는 자기 주도적 삶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자의식을 포함한 그들 스스로의 생각의 힘을 키우는 방향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들 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그들 스스로의 생각을 키울 수 있는 힘까지 어떻게 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하나 조금 아는 체를 했습니다만 남들 다 아시는 거지만 코기토 에르고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나는 생각하고 그걸로 존재한다라는 이 자명한 사실을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도 또 지원자들도 한 번 더 돌아보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준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PCT의 핵심이 2와 4의 균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자에 따라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명 국장님 발표자께서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은 우리 부모님을 대표해서 임규환 부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우룸 강동 장애인 부모회 부대표 임규환입니다. 저희 자기주도적 삶 지원에 있어서 사람 중심 생각의 실천과 성과에서 제가 직접 지원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들의 고민을 제가 앞에 썼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저희 이제 표를 보시면 부모, 사후,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아이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성인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부모 사후에 과연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학령기 때 저희가 굉장히 저희 아이 중심의 어떤 지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고 하는 영역에서 있다가 막상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서 저희의 고민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늘 저희는 전환을 할 때마다 어째야 되는지 늘 헤매고 부모님들은 그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PCP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뒤에 저는 PCT니까 사람 중심 생각 트레이너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PCP에 주목한 것은 그 이전에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그 교수님들과는 달리 당사자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을 접하게 되면서 정말 당사자 중심이라는 게 가능해? 당사자 중심으로 기관 중심이 아니고 당사자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과연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 중심이 뭔지 알아보자.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을 보통 제 세대에는 보통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편의 월급 반을 다 쏟아 부어가면서 치료를 다녔다. 그리고 지금 또 젊은 어머니들은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막상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 자녀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 중심 계획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이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안에는 다 정말 많은 아까 발표하신 대로 좋은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쉽고도 어려운 부분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아이를 키우면서 투, 포를 늘 고민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 보니 저희는 투와 포가 뭔지는 모르지만 투, 포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투, 포를 균형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아이가 성인기에 접어들면 갈 곳이 없어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교육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꿈 같은 게 있냐라는 반응과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늘상 생각해왔던 바로 그건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걸 실천하겠다는 거지? 이런 걸 어떻게 실천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른 부분보다 직접 지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저희 부모회가 사실은 활동 지원 기관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고민은 어머니들 중에서도 활동 지원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그냥 일반 직업으로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시면서 늘 저도 마찬가지로 늘 갈등을 했어요. 이 지원을 받는데 이게 과연 지원일까? 이동 서비스일 때 약간 짐짝 같은 느낌? 빨리 데려다 주고 빨리 가려고 하는 그 느낌? 그리고 과연 직접 지원인이 지원을 할 때 아이를 중심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지원자, 본인 중심으로.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오셨어도 나중엔 결국 지원자 뜻대로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잠깐 썼는데요. 어떤 분이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지원인들이 어떤 데는 치료사처럼 굴어요. 네, 이걸 고쳐줘.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어떤 때는 봉사자로 왔다고 하셔요. 저는 여기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선생님으로 저희 아이를 지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 부모 손을 떠난 시간이 앞으로는 점점 많아지는데 과연 이럴 때 직접 지원인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에서 저희가 얼마나 급했으면 제가 PCP 미국 연수 아까 사진에 나왔는데 그 딱 갔다 와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네. 왜 제가 액티브 서포트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그게 나왔어요. 머릿속에서. 네, 그건 뭐냐면 너무 절박했던 거죠. 우리가 활동 지원이고 부모인데 그러면 정말 좋은 지원인을 양성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액티브 서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무대뽀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교육을 받았더니 그 안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호텔 모델과 액티브 서포트 모델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 참여한다? 네, 저희는 치료밖에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서포터가 조력자로 여기고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말씀하신다고 했죠. 근데 이런 역할을 하고 서포터는 심지어 능력 촉진자가 된다고 했고요. 네, 강점과 선호를 고려해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important to죠. 그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두 차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중에 대부분은 활동 지원하시면서 어머니든 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유는 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 6회기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때 총 2회기 교육을 팬데믹 상황이어서 4회 실시했습니다. 인원수 제한을 해서. 네,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이 지원사 분들이 그 학습일지 비슷한 거죠. 그때는 학습일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당사자에 대한 활동 지원인 기록지와는 다른 기록지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이걸 써서 내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가 참여하셨을까요? 네, 1명이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46분인가?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기획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좋은 교육이다. 이건 꼭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제가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또 고민을 해서 2021년에는 직업인으로서의 것과 지원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을 기획을 해서 6회기를 실시했습니다. 6회기 실시한 이후에 이걸 기초교육으로 잡고 그다음에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기록을 가르치는 학습일지를 쓰는 방법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남으신 분은 3분이셨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몇 분이 했을까요? 100여 명이 넘게 시작을 했어요. 이 말씀만 드려도 다른 기관에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거기는 100여 명이 참여를 하냐, 이런 교육에. 아무도 안 온다. 활동지원사는 아무도 안 온다. 내가 왜 그 교육을 들어야 되냐고 안 오는데. 이건 저희 기관의 특징인 거죠. 어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남았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어머니면서 지원사인 분 1분, 저희가 너무 참여 안 하니까 주간활동 강사 선생님 1분, 그리고 1분은 진짜 활동지원사, 이렇게 이제 3분이 남았는데 결국에는 그 2분 떨어져 나가고 활동지원이면서 어머니인 1분이 남았어요. 왜요? 절박하셔서. 자기 자녀도 절박했고 자기가 지원하는 이용자도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네, 저희 이제 좌절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저희는 끝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절박하고 너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이제 양성교육의 제도화 의무화를 썼습니다. 수많은 것들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 강제성이죠. 어떤 의무적인 교육으로
발달장애인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 지원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소소한 어떤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붙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무조건 사람 액티브 서포터를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에서 저희 멘토분께서 제가 아까 트레이너 과정 하실 때 119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이듯이 발달장애인에게 사람 중심 생각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람 중심 생각이. 그래서 저희는 이걸 녹여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강제성도 없을 때는 이것이 과연 아까 제가 비용도 따로 더 드린다고 했는데도 결국 아무도 내가 왜 쓰지 않아도 될 그걸 써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하면서 네, 조용히 다 빠져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강제성과 더불어 네, 보수를 현실화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감정 소모도 많고 네, 다양한 어려움이 많이 존재합니다. 네, 어려운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수의 현실화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 중심 생각의 기술, 도구 11가지를 녹여내서 그 지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 다 빠져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형식적인 재교육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활동 지원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갈 수도 없고 네, 지원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기록지밖에 없는데 제가 기록지 써봤습니다. 네. 뭘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을 안 해도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은 이제 어차피 지역에서 살아야 돼. 시설로 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죽고 또 내가 없는 시간에 네, 우리가 평생을 다 지쳐서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지원인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지원인이 독이 되는 지원인, 네, 그리고 도전 행동을 부추기는 지원인, 그리고 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를 하는 지원인이 있다면 안 되겠죠.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이 정말 자기 주도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일상적인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에는 이 직접 지원인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의 입장에서 지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또 PCT를 실행할 때에 이제 여기 우리 보수교육에 활동 지원사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이 남겨 있습니다. 우리 정유진 국장님께서 세 번째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복지관의 장애인 복지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장애인 복지관 사무국장 정유진입니다. 네, RI 코리아 재활대회 개최와 함께 이제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회분과 주제가 자기주도적 삶 지원에 있어 PCT의 실천과 성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서 현장에서 현재 적용하면서 저희가 고민되어지는 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자기주도적 지원에 있어서 PCT의 실천 내용과 또 성과 발표문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더 꼼꼼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발표자의 발표문은 장애인의 주도적 삶 지원을 위해서 사람 중심 계획이 먼저이기보다는 사람 중심 생각을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 구축을 위한 노력과 열정을 담아주심에 사람 중심 계획을 실천을 위한 사업을 좀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던 저로서는 어쨌든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배움과 반성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 중심 실천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관의 입장에서 저희가 조금
좀 더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또 고민되어졌던 점들을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토론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사람 중심 실천 성과에 대한 이제 공감대는 있으나 저희가 실천도 현장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정책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담아낼 수 있을까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이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저희가 지역 장애인 복지 핵심 기관으로서 이제 지역사회 기반의 어떤 적극적 역할을 위해서 이제 사람 중심 또 사회 모델 또 지역사회 접근 실천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들이 많은 고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이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자의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또 개별 유연화 그리고 사람 중심 접근의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선진국의 어떤 그런 경험과 동향들을 저희가 기관마다 방향을 좀 모색해서 또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복지관들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 중심 생각은 발제문에서 나타났듯이 이게 당사자의 존중을 드러내고 또 당사자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사자의 삶의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역할은 이제 휴먼 서비스에서 정책과 예상만큼이나 이제 사람의 관점과 태도가 이제 변화가 어떤 중요하고 또 지원이 필수적인 사람들에게 지원인의 사람 중심의 사고와 태도가 당사자의 삶의 주도성에 이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공감이 현장에서도 했던 부분이고 그런 의미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사회 기반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이제 사람 중심을 장애인 복지관 현장에서 강조하고는 있지만 현재 이제 장애인 복지관 정책에서 개인 예산제와 또 탈시설 정책은 제도적으로 언급되어지고 또 제도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제 사람 중심 생각이나 사람 중심 실천 또 사람 중심 계획은 이제 언급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과제로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실천 과정에서 지원자가 호소하는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사람 중심 실천의 어떤 추진 관점과 방향에 따른 적용이 복지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식인 PCP가 아까에도 좀 우려로 나타났던 부분 얘기가 언급되기도 했는데 프로그램만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별 직원보다는 팀 단위 가 아닌 복지관 어떤 전체의 가치 지향의 확립이나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람 중심 실천 사람 중심 생각, 사람 중심 설명, 이렇게 패스나 맵스 이런 다양한 기술과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기관별로 또 실천가들별로 그걸 인지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기법만이 최선인가라는 사실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다르게 접근하는 모습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양성이 이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람 중심 실천을 IR 센터나 이제 부모에서도 이제 하고 계신데 유관기관의 어떤 발달 장애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가 어떤지 서로가 좀 더 공유하고 좀 더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어떤 지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애인 복지관의 실천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관들이 사람 중심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각 복지관별 방법과 공유가 사실 좀 다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복지관 내부에서 한 팀으로만 구성되어 실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복지관 전체의 가치지향적인 조직 내 협업 구조도 필요하고 또 지금 많은 복지관들이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고 싶지만 이제 실천 방법에 각각 다른 모습들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방법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공유와 또 현실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동안 당사자들은 실제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의 실천들이 겸허하고 좀 더 진솔하게 듣는 어떤 그런 좀 모니터링 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돼야지 또 그냥 저희가 지원 트렌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공유하는 이런 또 체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이제 좋더라도 이제 체중증 장애인 분들과 또 탈시설 장애인들은 또 어떻게 지원할지 또 개인별 지원 계획과 당사자 지원자 참여를 위해서 조직 구조의 변화나 또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의 이제 선택과 집중에 관련돼서 또 축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관들이 어떤 변화를 이제 시도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도 또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 중심 생각과 실천의 가치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기관들과 또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사람 중심 실천을 위해서 지원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대상화되지 않도록 당사자가 가족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또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이제 사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행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유연함과 융통성이 이 과정 안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히 개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사람 중심 실천은 개인의 바람이나 욕구 또 삶의 이상을 제한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과보다는 이제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강점과 선호를 그대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떤 당사자의 강점과 또 선호 부분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칭의 어떤 조력자라든가 주민, 동료 이런 부분들의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설령 지원자 보호자의 의견과 당사자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제 예산을 설계하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개인의 어떤 존엄성이나 인파워먼트 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런 부분을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중요하시다 보면 자칫 프로그램성이 되고 또 개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당자의 태도가 애매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주도성에 의한 삶의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행정과 또 기록, 변화에 대한 또 성과에 대한 측정에 대한 부분들이 담당자 나 당사자한테 어떤 만족과 변화에 대한 부분에 왜곡되지 않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토론을 이제 다 들었고요. 우리 그 플로어에서 혹시 이거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어나 또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주신 분도 있는데 일단 먼저 플로어의 의견을 듣고 뭐 종합적으로 우리 발제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재활협회, 예. 구분을 어떻게 짓는지 조금 혼동이 돼서 많이 조금 연구하셨으니까 어떤 대상이 나오실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표현을 거기다 표현을 좀 간명한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거. 예. 또 다른 질문 저쪽에 있으십니까? 손 드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플로어에서 한 분이 질문하셨고요. 그리고 토론자 세 분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우리 최명 발제자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족한 발제문인데요. 그 이경준 교수님, 임규환 부대표님, 정유진 국장님이 또 더 좋은 그런 방향성과 또 질문을 던져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 이경준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그 당사자의 주체성이란 부분들을 우리가 또 당사자를 향한 우리의 지원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늘 저희의 고민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멈춰 서서 추측에서 끝나지 않고 묻고 의논하고 결정된 사항을 기록하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들을 해나려고 노력하고 특히나 나의 어떤 지원 방식이나 또 생각의 다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 혼자 실천이 아니라 학습 공동체를 통한 그런 실천들을 조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존적 자립이라는 말 너무 좋고요. 저도 의존적 자립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잠잘 때 외에는 누군가로부터 다 모두 다 서포트 받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경주 교수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임기환 부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게 정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교육과 역량 강화들이 필요하고 시스템의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짚어줬고요. 또 정유진 국장님께서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또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 PCP가 다양하게 지금 실천되고 있는데 이 다양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유연한 관점에서 실천 현장에서의 어떤 적용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플로어에 대답을 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고요. 사실 서울장애인복지관이나 저는 정말 당사자분들이 먼저 이것들을 고민하고 읽어놓은 거를 뒤따라가기도 급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당사자와 패밀리들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오히려 뒤에 서서 자그마한 실천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고만 알려주시고요. 또 윤재훈 교수님이나 에스테이 코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투포 얘기했는데요. 투포 본인이 내가 중요한 거고요. 포는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나한테 중요한 거를 내가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힘에 압도되거나 또 그렇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나의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와 포를 했을 때 본인이 그 주체인 당사자가에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때로 당사자가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술 마시는 게 더 좋아. 하지만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건강과 그다음에 공동체의 부분에서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하다는 영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함께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연결 지점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건강이 중요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제가 운동은 싫어하지만 막춤은 좋아하거든요. 막춤은 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고 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사람을 위해 중요한 것도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 그 사람이 선호한 것과 맞닿지 않으면 그게 그분의 일상과 주도성으로 드러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투와 포를 잘 살펴보고 그거의 균형과 연결을 바라보는 것들을 사람 주신 생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추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 아니고 어떤 대상을 돌릴 때 이거를 2에 놔야 될지 4에 놔야 될지 이게 좀 혼선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둘 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4는 발의자가 본인 스스로가 되는 거고 2는 주변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가 본인이고요. 포가 주변이고요. 어떤 거는 투포에 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직업 같은 경우는요. 투도 되고요. 포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명 국장님께서 우리 발표해 주신 이 PCT의 그 철학과 또 PCT의 실천 내용, 이것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실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례 관리를 담당하면서 사실은 이 PCT가
PCT가 제일 먼저 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PCP가 실천되기 전에 PCT가 먼저 실천이 되고 그 다음에 PCP를 하고 그 다음에 PCD를 하고 그 다음에 그 PCE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4단계가 여태까지 각각의 주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때에는 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또 복지관에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자립생활센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허수경 박사님이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으로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PCT는 장애인 복지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한 뭐 장애인 발달 장애인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분과 주체로 이 PCT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토론에 함께 해주신 이경준 교수님 그리고 임규환 부대표님, 정유진 사무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PCT를 앞으로 사회분과에서 더 연구해서 실천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사회분과 또 그 외에 참여 현장 플로어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분과 섹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